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S 충북방송 인터뷰 만남의 지치수 기자입니다. 요즘 인구 고령화와 대형마트에 밀려 지역의 전통시장은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침체된 시장 분위기에 반전을 노리는 청년몰 사업이 전국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번 인터뷰 만남에선 제천 청년몰의 초대 상임회장을 맡으신 김수환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충북 제천 중앙시장에서 청춘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천 청년몰은 좀 어떤 곳인가요? 제천 청년몰은 2015년, 2016년 2년간에 걸쳐 조성된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청년 공간으로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먼저 청년몰 상인 모집 조건과 현재 활동 중인 청년 상인들은 몇 분이신지 또 점표별 아이템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현재 조성된 청풀몰의 총 입점 매장 수는 28개입니다. 1층 음식점이 10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2층에 18군데의 비음식점 매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개해 드릴 만한 업종들은 대형마트에도 들어가 있는 크림 막창이나 제천에서 키운 뽕잎으로 만든 빨간 장 칼국수집, 그리고 저처럼 군뱅이를 활용한 아이템 등 특별한 아이템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해 제천 청년몰이 드디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것들을 지원받았나요?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부분에서 동시에 성장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 마케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초대 청년 상인 대표가 됐어요. 소감은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냥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온 목적과 반대급부로 많은 부분들이 해결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차근차근히 좀 긴 호흡으로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마지막에 제가 회장 자리를 내려놓을 때는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통시장이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제천 청년몰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손님들이 그냥 찾아와서 저희 물건을 구매해주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두루 섭렵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데요. 저희 청년몰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두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 사진 촬영이라던가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를 저희가 직접 제작하여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손님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찾아오실 수 있게끔 그런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손에 쥐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손에 쥐은 것이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두루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고향이 이곳 제천이라고 들었는데요. 창업 계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1950년에 6.25가 발발하고 나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 앞서 계신 세대에서 제너레이션에서 저희를 이끌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혜택을 받아서 제가 여기까지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 저도 다음 세대에게 그런 혜택들을 더 물려주기 위해서는 제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천에 내려와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제천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사회가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천에 내려와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힘든 일도 좀 많았으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아이템이 일단은 군뱅이라고 매우 생소한 아이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부터 설명해야 하는 살짝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군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곤충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벌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벌레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 단어적 그런 뉘앙스를 보자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해소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여자친구도 벌레를 어떻게 먹어? 벌레를 어떻게 팔지?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리고 인식을 개선하는 점, 그런 점이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홍보 문구 중에 누워 있어도 서 있는 기분이신 분 드십시오 라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한데 쉬어도 몸이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분들에게 추천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매장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한 50대 되시는 아주머니께서 저희 매장 앞을 계속 서성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시지? 이렇게 쳐다봤는데 갑자기 저한테 득달같이 달려드시더니 제 손을 탁 잡고 젊은 사장, 내가 이거 말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저거 문구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누워 있어도 서 있으면 어떡해, 서 있어도 누워 있는 기분이어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는데요. 나중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정말 재밌었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현재 한방 군뱅이라는 좀 다소 생소한 제품을 판매 중에 계신데요. 소비자들의 반응이 있다면 좀 어떨까요? 일단은 저희 소비자층 같은 경우는 군뱅이를 모르시는 분들과 알고 계신 분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저걸 어떻게 먹지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한금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에게 시음시식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고객님들이 저희 제품을 드시면 굉장히 색다르고 그렇게 혐오감이 없다는 것으로 인식을 바꾸시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알고 계신 분들은 군뱅이 효능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먹는 방법이라던가 섭취 요령 등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현재는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양보다는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향후 지역색을 입혀 한방으로 추가적으로 성장시킬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식용곤충이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라고 들었어요. 식용곤충 사업에 기대 효과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식용곤충 사업을 시작하면서 약 3단계로 시장의 성장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인식기, 그리고 성장기, 쇠퇴기 이렇게 3가지로 제가 나눠보았는데요. 인식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곤충을 드셔도 되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농가들은 이것을 키우는데, 그리고 저같이 유통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고객분들에게 알리는데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 회사는 서울 강남 쪽에 카페를 열어 쿠키를 곤충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형식으로 고객분들에게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기에는 일상생활의 곤충을 소비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프시거나 군뱅이를 직접적으로 필요하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나다 보면 성장기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저희 제품 중에도 곤충을 넣은 다시 팩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곤충 다시팩이라 그러면 너무 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로는 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쇠고기 조미료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맛도 굉장히 담백하고 고소한 향이 나고 있기 때문에 찾으시는 고객분들은 자주 찾아주시는 편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드시게 된다면 마지막에는 일반 음식점에서도 본 조미료를 이용하여 소비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제천 청년몰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한다고 들었어요. 청년몰을 알리기 위해서 상인회에서 준비 중인 2018년도 새해 계획 중인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작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주말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활동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이 좀 좁고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많이 만들고 제공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이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어머님들까지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거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더불어 제천시가 현재 밀고 있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개발하여 이 공간을 국제음악영화제를 위한 공간으로 성장시킬 예정입니다. 저희는 바로 앞에 영화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영화관 앞쪽으로 청풍으로 연결되는 셔틀버스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시장을 조금 더 지나서 제천 의림지로 올라갈 수 있는 교통편도 또 있습니다. 그런 중간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음악영화제에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확보한다면 중앙시장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인 제천 청년몰이 충북을 넘어서 전국적인 청년 상인 시장이 되려면 이제 지자체의 관심이나 시민들의 관심 등 좀 어떤 게 필요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개인이 노력이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누가 밥을 떠먹여 주길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이라는 공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두 번째로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 즉 지자체의 다양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자면 공산품적인 측면을 보면 큰 대형마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직접 찾아가서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는 의류 등의 제품은 인터넷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시장의 환경을 이해하고 이 전통시장만의 특색 있는 제품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저희에게 희망찬 미래, 밝은 미래는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굳이 오프라인에서 고객분들이 찾지 않으시더라도 온라인에서 그 경쟁력을 갖는다면 블루오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제품으로는 돌잔치, 돌상 이런 제품을 판매하시는 상인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구매하기가 썩 쉽지 않고 직접 보고 구매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듯 온라인 특화 또는 오프라인 특화되는 제품을 찾아 그 아이템으로 시장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청년들에게도 반드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휘발성 아이템 한번 공연을 하고 날아가는 그런 것들이 아닌 이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가 성장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대표님께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무래도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목표를 말씀하라고 하면 어떤 돈적인 요소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년몰 공간에 들어와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지역의 일자리 만들기 2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룬다면은 제 개인적인 자아 성장, 자아 목표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많은 것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공짜로 다녔고요. 중학교도 1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돈을 받고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지역 어른들이 저에게 이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면 저도 이런 많은 생각과 이상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200개 정도 창출하는 기업을 운영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앞으로는 작게는
이 중앙시장을 먼저 키우고요. 앞으로 크게는 제천 지역 그리고 충북 지역 전국을 아우르는 그런 공간으로 이 지역을 성장시키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창업을 꿈꾸는 젊은 청년들이 있다면은 이제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워낙 위험이 크고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할 경우에 그리고 그 감수하고 시도했을 때 실패했을 경우에 그 위험도가 너무나 큰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직은 청년이지만 제가 저보다 더 어린 한 20대 초반의 청년들에게 창업을 하라고 막 권유하기에는 이 사회가 너무 척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 탓만으로 하기에는 우리의 젊음이 너무 길고 우리의 청춘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환경 탓을 하되 이 환경을 이겨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어른들, 저보다 더 높은 어른들이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신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머리 좋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머리들이 단지 안정된 삶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좀 더 좋은 곳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창업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요. 청년들도 보다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CCS 충북방송 시청자분들과 또 제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청년몰 공간에 자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 제천 중앙시장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에 청년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를 찾아가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언도 해주신다면 이 청년들이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거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막상 와서 보시면 뭐 볼 것도 없고 뭐하러 와? 이 공간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표명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더 공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제천 시민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12월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역도 많이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요. 시름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이 좁다 보니 이 참사로 인해서 연관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 두 분이 좀 희생을 당하시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더불어 저희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편의점의 사장님, 제 후배인데요. 그 후배의 아버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고요. 결국엔 한 달이 건너면 우리 모두 다 이웃이고 이웃 사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소동에 있는 다양한 상점분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저희 마음을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그리고 제천 그리고 충북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 남부시장과 강원 원주시장 등 전국의 전통시장이 2030 청년 상인들로 젊어지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아이템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이 청년몰만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동안 따뜻했던 겨울 날씨가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희 CCS 충북방송에서 준비한 인터뷰 만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